저기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조절하면 바로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됐다. 네, 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얘가 무려 500만 원이나 하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빠르게 언박싱 해보고 체험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박스가 되게 커. 약간 그 애플 박스스럽게 감성 있게 만들어준 것 같고, 상단에 비전 프로 모양, 그리고 측면에 깔끔하게 비전 프로라고만 적혀 있고요. 박스를 기내용 캐리어 위에 올려놨는데, 야, 크기가 정말 엄청나죠? 한번 뜯었다가 다시 넣어둔 거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뭐 스펙적인 설명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 해드릴게요. 우선 비전 프로 본품은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야, 뭐야 이거 종이야? 되게 야, 빳빳하다. 이게 전혀 종이를 아끼지 않았구만. 이쪽에는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야, 이게 뭐야 인쇄 품질 무슨 일이야 이거. 이렇게 뭐 안에 구성품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오케이. 듀얼 루프 밴드. 이게 밴드가 두 가지거든요. 이건 상단 스트랩이고요. 그 기본 장착된 거는 머리 위를 누르지 않는 뒤통수만 누르는 버전인 거고요.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차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머리가 헝클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얘가 그 비전 프로에 전력 공급하는 건데, 여기 마그네틱 커넥터가 있죠. 이게 비전 프로에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마그네틱에서 보조 배터리로 가는 요 커넥터가 그 라이트닝 케이블을 조금 늘려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처음 보는 커넥터야. 근데 뭐 상관없긴 한 게 정작 보조 배터리 자체는 여기 C타입으로 충전을 받고요. 비전 프로에 배터리 공급하는 선이 자체 규격인 거지, 얘 자체는 뭐 C타입으로 충전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해놨냐? 아마 요게 그 싸제 배터리팩 요런 거 못 만들게 하려고 해놓은 거 아닐까? 봐봐, 요거 입력도 20V에 3A로 받고 아웃풋도 13V에 6A. 이거 웬만한 배터리팩으로는 구현이 안 되죠. 어쨌든 C타입 충전기에 꽂아두면 계속 쓸 수 있긴 합니다. 얘 배터리 효율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리고 30W 충전기와 C2C 케이블이 있죠. 비전 프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나 봐. 반대편을 보면 여기에 폴리싱 천이 있어. XDR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건데, 재질 자체는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촉감은 부드러운데 좀 얇긴 하네요. 야, 보니까 여기도 비전 프로라 적혀 있어. 야, 디테일 보소. 마지막으로는 라이트실 쿠션이 있고요. 요건 이제 비전 프로에 이미 하나 붙어 있는 건데 교체용으로 하나 더 넣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이마가 닿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세척하라고 하나 더 넣어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전 프로를 살펴보면 좀 마음이 경건해지죠. 옆에 요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를 싹 제거를 하면 요런 느낌. 약간 지문이 묻어 있다. 이 천으로 한번 닦아보자. 이게 잘 닦일까? 오! 야, 좋네. 야, 좋아.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비전 프로 자체에는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다이얼 버튼 있고 클릭하는 버튼 하나 있고, 안쪽에 위치한 카메라나 이런 것들 빛을 비추면 좀 보이긴 하네요.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2 칩과 비전 프로 전용으로 개발된 R1 칩이 들어갔고요. 외부에는 심도를 위한 카메라들과 하단, 측면, 정면에 동작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비전 프로 내부에도 눈동자 인식을 위한 적외선 카메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본체 자체의 메탈릭한 느낌이라던가 이쪽에 이런 패브릭 느낌, 상당히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이런 배합이 그 에어팟 맥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실측 무게를 재보면 627g, 대략 630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웬만한 VR이 500g 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짝 무거운 편이긴 해요. 자, 이제 착용해 볼 건데, 먼저 요 스트랩을 최대한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착용할 때 주의점이, 이 비전 프로를 들 때 여기를 들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 자석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용자한테 맞는 그런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얘는 21W 사이즈고, 웬만한 한국인들은 다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쿠션을 이렇게 딱 붙이고, 아무것도 없는 비전 프로는 이런 모습, 뭔가 조금 황량하죠. 아까 보여드린 마그네틱을 이렇게 해서 딱 돌려주면 장착이 되고요. 이게 걸쇠기 때문에 뭐 쉽게 풀릴 것 같진 않고요. 비전 프로를 이렇게 착용한 다음에, 소리 난다. 여기 스트랩을 꽉 조여주시면 세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와, 일단 파인더 같은 게 앞에 떠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보통 VR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켜면 픽셀이 보이거나 뭐 자글자글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단 전혀 안 보여. 양쪽에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확대해주는 렌즈가 밖에 있어가지고 이 렌즈를 통해서 화면을 보는 방식인데, 와, 그런데도 픽셀이 하나도 안 보여. 그 마치 4K 모니터 처음 보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 위 레버를 살살살 당겨주면 점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도 이 파인더를 꺼보면 이것도 퀄리티가 뭐 나쁘지는 않다.
이게 아까 배경화면을 봤을 때는 되게 픽셀도 하나도 안 보이고 깔끔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그 720p 카메라로 화면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VR 형태지만 사실 AR에 가깝거든요. 근데 AR은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실제 현실을 눈으로 보는 건데, 비전 프로는 카메라로 찍은 걸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걸 패스스루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도 이런 개념을 담은 VR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걔는 화질이 너무 떨어져. 외부에 있는 카메라가 해상도가 별로니까? 아니 그럼 그냥 외부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처리하는 프로세싱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이 프로세싱이라는 게 화질뿐만 아니라 지연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실제 화면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르냐, 그런 면에서 비전 프로는 거의 실시간이긴 해요. 지금 보니까 약간의 모션 블러가 있기는 해. 그래도 이 정도면 VR 중에서는 최고급의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요런 느낌. 이게 아직까지 성능이 차지는 않다. 다시 VR 이미지 넘어오면 와, 이거는 해상도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외부 패스스루를 볼 때는 화질이 조금 아쉬운데, 정작 내부에서 이런 이미지를 볼 때는 딱히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 손도 봐봐, 실시간으로 눕기 있다는 거거든요. 요 정도. 시야각 자체는 조금 좁긴 해요. 이게 실제 우리 눈은 180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있어도 측면이 약간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주변부가 조금 흐릿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애플 공식 설명을 보면 일부러 중앙부는 뚜렷하게, 주변부는 흐릿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현실 세계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VR을 쓴 상태에서도 현실에서 뭔가 책을 본다던가 요 정도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면 글자가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요 정도는 또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얘가 초광각 카메라라서 뭐 선여도나 해상도나 요런 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생각 외로 읽을만 하다. 특히 카메라니까 뭔가 가까이 가면 초점이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딱히 없구만. 근데 난 궁금한 게 어두울 때 어떠냐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자. 와, 이게 확실히 다 보이니까 이동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보시면 약간 모션 블러 같은 게 보이죠? 한번 저기로 가서 어두울 때 어떨지 봐야겠어. 왜냐하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람이 뜨네. 로우 라이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우면 ISO를 높여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노이즈가 많이 늘어나고요. 혹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최대한 수강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럼 약간 모션 블러처럼 후덜덜합니다. 요게 안 보인다. 근데 실제 눈으로는 보이나? 실제 눈으로는 읽을만은 해. 이게 확실히 실제 눈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과노출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딱히 문제가 없네. 오케이, 뭐 이런 느낌. 밝을 들어갈 때도 노출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움직이는구만. 근데 확실히 카메라적인 특성이 있어. 봐봐요. 지금 올라가면 약간 노이즈랑 껌벅껌벅거리는 거 보이죠? 내려가면 안 보이고, 올라가면 저 노출 맞추려고 지금 주위가 어두워졌지. 다시 밝아지지. 요런 게 카메라적인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걸 끼고 생활한다? 야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애플이 그걸 바라지도 않겠지만, 일단 비전 프로가 특이한 건 어떠한 컨트롤러도 없다는 거죠. 컨트롤러는 내 눈과 손입니다. 뭐 다른 영상들에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뭐 꼬집고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측면 그리고 하단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켜고 싶은 앱을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밑에 글자에 하이라이트가 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꼬집하면 켜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스크롤도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인식도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지금 보면 직관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있죠. 앱을 이동하고 싶으면 밑에 흰색 바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앱이 뜨고요. X를 누르면 이렇게 앱이 사라지고요. 다시 크라운 누르면 앱이 내가 원하는데 측면을 보고 있어도 바로 뜨고, 요거 설정해서 제가 지금 눈으로 어딜 보고 있는지 켤 수 있거든요. 그거 잠깐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뭐 앨범 같은 거 볼까요? 앨범에서 뭐 이미지나 영상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재생이 되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쇽 하면 이거 자체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창 자체를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을 꾸준히 보면 여기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밑에 뭔가 동그란 게 뜨죠. 여기서 쭉 확대를 하면 와, 눈앞에 거대한 영화관이 하나 있는 거죠. 뭐 이미지 같은 거 볼까요? 이런데 이미지 딱 누르면 그렇군. 여기 파노라마 이미지거든요. 얘를 이머시브하게 보면 와, 이렇게. 이게 파노라마 사진이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나가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와, 되게 압도적이죠. 아이폰 15 프로 이상부터 카메라에 공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그것도 찍어 왔는데 한번 봅시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홀로그램처럼 훅 하고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입체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이네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한번 사파리를 켜볼까요? 그럼 이렇게 거대한 인터넷 창이 나오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보면 인터넷 창 자체가 확대되는 거 볼 수 있고, 와, 근데 이게 보면 픽셀이 안 보여, 진짜. 와, 화질이 진짜 좋긴 하다. 슉슉슉. 오케이. 뭐 인터넷 보다가 옆으로 치워놓고 포토 켜서 뭐 사진 좀 보다가 뭐 위에 올려놓고 내 음악 좀 보다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앱들을 다 틀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웹서핑도 할 수 있고, 이런 탭들도 뭐 거의 무제한으로 띄워놓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데 뭐 정면, 측면, 후면 다 앱을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창을 밑에 놓잖아? 야, 이씨, 그림자 같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다시 그림자를 보면 크기가 줄어들지. 와, 디테일이 진짜 이 정도면 변태 수준이죠. 그리고 요 검색 같은 타이핑을 할 때 입력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보드가 앞에 뜨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줘. I am 그라운드 이렇게 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혹은 아이 트래킹으로 I am 그라운드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 두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I am ground. 바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얘가 시리도 돼요. Hey Siri, turn the Bluetooth setting.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뭐 핸드 트래킹, 아이 트래킹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지금 눈 움직이는 대로 고개가 가만히 있어도 커서가 바로바로 이동을 하고요. 제가 손을 여기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이렇게 해도 아래에서 해도 다 인식이 되고요. 근데 약간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피로감인데, 내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를 집중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키보드 치기가 힘들다고 했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나 아니면 웹서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끝까지 자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키보드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를 치고 있거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비전 프로는 눈으로 원하는 곳을 정확히 끝까지 봐야 돼요. 트래킹 자체는 정확하긴 한데 요게 의외로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미려하게 됐고요. 여기에 메일 앱을 이렇게 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오면 우와, 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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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앱을 켜볼게요. 여기는 뭐 팁 이런 앱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 저 뒤로 가라. 오케이, 이렇게 딱 켜줬고요. 여기도 뭐 파일 같은 거 이렇게 틀어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해가 돼요.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조절하면 바로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약간 저기 멀리 있으면 뭔가 문을 가려가지고 저 공간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그냥 이렇게 공간을 계산해서 저 멀리 있다 이런 느낌만 있지 저기 방 안에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긴 하네요. 반면 아직까지 뭐 유튜브, 넷플릭스는 비전 프로용 앱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디즈니는 한다고 하고, 이게 유튜브에 360 영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전체 화면으로 해도 그냥 여기 PC에 나오면 여기 왼쪽 위에 조그 다이얼 있는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다야. 그나마 장점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얘 자체를 눈앞으로 뭐 끌어와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개인적으로 가장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맥이랑 연동하는 건데, 맥 화면을 비전 프로에 띄울 수 있어요. 화면을 크게 내 바로 눈앞에 갖다 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상태에서 기존 맥이 키보드, 트랙패드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비전 프로의 다른 앱들도 옆에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전 비전 프로 설명 들었을 때 맥에다가 가상으로 듀얼 모니터, 트리플 모니터가 되면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VR의 CPU를 쓰는 게 아니라 맥이 CPU를 쓰는 거고 그걸 미련히 해주는 것 뿐이니까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는 별말이 안 나올 텐데, 뭐 아직까지 애플 공식으로는 안 되고요. 이 비전 프로 광고를 보면 여기 외부에 눈깔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페르소나, 아바타 기능이거든요. 요거 광고랑 실제랑 되게 다르다고 하던데 한번 해보죠. 설정에서 페르소나, 오케이, get started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일단 손을 이렇게 대라 하고요. 오, 뭐야, 반대로도 해야 돼? 오, 뭐 알려준다. 이 벗어야 되는구나. 이제 눈 모양까지 들고 이빨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 방식이 웃는 거를 미리 녹화를 다 해놔야 되네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Smile with your mouth closed. Then make a big smile with your eye. Close your eye. Capture complete. 오, 됐다. 생각보다 빨리 된다. 됐다.
이게 아니 비슷한 듯 다른데 약간 불쾌한 골짜기 느낌이긴 하다. 이제 한번 이거 라이트 골라보자. 내추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뭐야? 약간 요런 느낌? 전 요걸 할게요. 이게 뭔가 그 현실이 잘생김을 다 담지는 못하네. 기본적으로 색온도나 요런 것도 조절돼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거 조금 밝기 조절 가능하고 뭐 색 온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조금 가능하고. 오케이 넥스트. 안경도 쓸 수 있어? 뭐야 가상 안경이야? 웃기다 이거. 오케이, 자 안경 안 쓰니까 오케이. 이게 세로 찍을 수도 있고 추정할 수도 있고. 어때 이게 지금 눈 모양이 나오고 있을 텐데 좀 자연스러운가요? 이게 뭐 눈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하고 이제 대화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거죠. 위나 아래에서 보거나 하면 약간 뒤틀려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으로는 꽤 심도가 있어요. 얼굴을 스캐닝해서 3D 아바타로 만들고 눈 추적으로 실시간으로 눈동자 위치 확인하고 심도를 계산해서 이 약간 눈 안쪽에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게 깔려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애플 비전 프로 체험해봤는데 저는 의외로 나쁘지 않게 쓸만했어요. 그러니까 VR이 사실 이 정도 무게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VR 같은 걸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뭐 크게 뭐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게 귀가 눌리거나 뭐 광대가 눌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일단 뭐 괜찮았습니다. VR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기존 회사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그랬는데 애플은 쓸 이유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죠. 물론 그 애플 입장에서도 가벼우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현실과 VR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패스스루도 뭐 화질이나 지연 부분에서는 현존 최고 품질은 맞긴 하지만 여전히 제 성에는 못 차고요. 너무 카메라로 보는 느낌이 여전히 나요. 저조도에서는 훨씬 더 무너지고 노이즈도 보이게 되고요. 또 배터리가 서너 시간 정도밖에 지속하지 않는 것도 단점이겠고요. 다만 UX적인 부분에서 최적화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애플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또 애플스러운 부분이 비전 프로를 절대 VR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스페이셔널 컴퓨팅,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거 애플이 잘하잖아요. 경계를 애매하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기존의 개념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뭔가 기존에 없었던 것처럼 내놓는 거. 근데 이거는 그런 제품들 가운데서 가장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VR 느낌이죠. 근데 MR적인 요소도 있고 XR적인 요소도 있고요. 근데 이 무엇 하나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해당되진 않아요. 다이얼로 현실 세계를 볼지 말지 조절이 되니까. 저는 사실 이 과학 만능주의에 가깝거든요. 거의 모든 건 이 과학기술이 충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인데, 사실 5년 전, 10년 전에도 VR이 미래다, 핫하다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아직도 매니아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래 기술이잖아요. 애플이 이제 현재 기술로 바꿔준다면 이제 그 이상을 볼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죠.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시장 전체를 선도해주면 뭐 VR, MR, AR 업계가 같이 성장하고 생태계 구축이 훨씬 빨라지겠죠.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애플이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하면 그건 앱 개발자들이 이제 할 몫이고, 아직 한국에 출시하지도 않았고 뭐 출시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극히 일부 유저들만 사용할 테니까 대중화 될 때까지 몇 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첫걸음을 빠르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